카운터파티가 거래돼 있어? 네. 카운터파티는? 홍샹이랑 뭐였더라? 자리에 앉기도 전 간밤에 있었던 상황부터 확인하는 여기가 바로 환율 전쟁이 치러지는 외환 딜링 룸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죠? 이거는 그 제 개인 전용 정보 달망인데요. 함부로 제 거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지문인식해가지고 일단 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이쪽에 돼가지고 확인해서 이제 그 패스워드 나오면 그걸 눌러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성을 위한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벌어지는 소리 없는 돈의 전쟁터 외환시장. 하지만 24시간 열려있는 세계 외환시장이기에 8시 이전에는 출근해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을 확인합니다. 유로 어제보다 70핍, 80핍 정도? 그렇다 보니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회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환 딜러라 말하는 이들은 외환 트레이더. 달러, 엔화 같은 외환을 통해 매일 환차익을 이용해 기업이나 은행의 최대 이익을 만들어주는 국제금융 전문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첨단 금융시장의 선봉에 선 전투병이랄까요? S&P가 스페인 금융기관 산탄데르나 BBVA를 포함한 1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역시 강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선반영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딜링룸의 막내 이동원 과장의 뉴스 분석 자료를 보고받으며 딜링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를 포함한 3.8조 달러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 시작 2분 전. 올해로 외환 딜러 11년 차인 김인근 씨도 이 시간만큼은 긴장하게 된다는군요. 비전 온입니다. 8.5점 비는 부전오파. 이게 환율이란 게 쉽게 말하면 여자의 마음 같은 거 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그의 딜링이 시작됐습니다. 망설이면 늦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에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일단 원달러 약간 좀 정체되어 있고요. 다들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김인근 씨가 달러를 사거나 팔 때 다니는 최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죠. 그는 딜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10년 넘게 딜러로 현장을 지키며 터득한 그만의 법칙이죠. 오늘 원달러도 2원, 3원, 3원, 5원이 3넥스 8.5점 기분. 비전 온입니다. 8.5점 비는 부전오파. 딜 자체를 좀 굵게 하는 편이고요. 짧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저는 굵게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시장 같은 거, 시장 그런 약간 친화적인 마인드로 다른 트레이더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저의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는 지난 2011년 전 세계 외환 딜러들의 모임인 ACI 한국 지부로부터 올해의 딜러상을 받았습니다. 외환 딜러로서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셈인데요. 한 해 동안 좋은 수익은 물론 외환 딜러로서 갖춰야 할 덕망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김인근 씨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시장의 경험이 많아져서 시니어 트레이더가 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자기의 경험에 맞추어서 시장이 자기 경험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김인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시장에 있어왔고 오랫동안 성공적인 거래를 해왔음에도 시장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인근 상무님보다는 경험이 적은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쉽지가 않아요. 당황을 별로 안 하시고 되게 항상 차분하시고 그런 면을 제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점심시간. 하지만 이때도 김인근 씨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 건수가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오늘 한 140번 정도요. 40번. 네, 140번 정도 샀다 팔았다. 일단 저희는 기본 단위가 100만 불이니까 100만 단위인데 오늘 지금까지 거래하는 건 총 한 3억 불 정도 거래했네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0억 정도? 네. 그냥 일반. 억소리가 3,000번도 더 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르는 그의 점심 메뉴는 햄버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멈추지 않는 외환시장이다 보니 딜링도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환율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니 참 고단한 일상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위해 오후 전략 마련에 한창이죠. 제가 장을 1시간 정도 비웠다가 돌아오면 일단 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에 어떠한 뉴스, 어떠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장을 비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트레이더를 하게 되면, 특히 외환 딜러를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친했던 예전에 뭐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도 물론 만나긴 하지만 그 친구들 만나는 경우보다는 이쪽 그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트레이더를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그 동업정시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설명되는 것처럼 그냥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서로의 사정을 다 잘 아니까 그냥 크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냥 대충 조금만 얘기해주면 혹은 또 눈빛만 봐도 아니까 그래서 또 같은 이 업종 사람들끼리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뭐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이란 것도 뭐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등급으로 A, B,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말로 딱 숫자 어떤 동일한 결과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매일 받는 성적표. 그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이들. 그렇다 보니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도 바로 동료들입니다. 오늘도 술 한 잔 속에 그동안 있었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가족들 중에 이런 직업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가족 간에 있는 일인데 뭔가 굉장히 이모셔널한 케이스인데 그냥 뭐 한번 안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나도 참 짜증하면 되고 뭐 몰라 이러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자 좋아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게 뭐야?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 난 이걸 피하고 싶긴 해 내 마음이.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나 너한테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 좀 가족들끼리 좀 맞지 않는 게 항상 그 흑백놀이처럼 약간 이제 구분지려고 하고 1 아니면 0 뭐 이렇게 구분지려고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항상 우리의 결과 자체가 결국은 손익 아니니까 뭐 수익 아니면 손실 딱 나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생활에서 좀 그렇게 하려는 게 좀 있지. 근데 그건 약간 좀 고쳐야 돼.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 되게 힘들어. 주변 사람도 힘들어. 괜히 뭐 높은 사람이 초를 다투며 일하는 사람들. 안정보다는 변화를, 편안함보다는 긴장을 선택한 이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 날 오후. 무슨 일일까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던 김인근 씨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뜻 딜링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딜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열의 아홉은 손실 일터. 처음에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트레이드 했을 때 그거 되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냈는지 내가 바로바로 나와서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 알게 되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국 그것도 그 제가 하는 그 외환 딜러라는 직업의 정말 그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돈의 전쟁터에서 매일 이기는 전쟁만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베테랑 딜러 김인근 씨에게도 손실은 악몽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환시장. 그 속에서 손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딜러로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죠. 사모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장이 좀 어려웠네요, 조금. 1130원 뭐 레인지를 생각했는데 30원 뚫고 올라와가지고요. 장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사모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늘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많이 넣으셨어요? 아니요, 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결국 자신과의 승부인 셈입니다.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다가오는 기회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인근 씨는 해외 외환 시장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죠. 좀 안 좋게 끝난 날은 좀 반성도 하고 이제 복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날 딜했던 걸 다 떠올리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된지 이렇게 반성하는 게 있는데 좀 안 됐을 땐 그 복귀를 좀 많이 하죠. 복귀도 많이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 장이 끝난 후에도 해외 외환 시장에 눈을 떼지 못하더니 결국 퇴근 후 그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외환 시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만회의 순간은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쉴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 서울장 끝나면서 지금 뉴욕장을 좀 기대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지금 포지션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런던장 좀 체크하고 있고요. 좀 일단 11시 반 정도에 일단 뉴욕장 체크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각종 뉴스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런던이랑 뉴욕에는 지금 브로커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무실 밖에서 딜을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원래 그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항상 어떤 급박한 일이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무실 밖에서 딜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 제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외환 딜러 김인근 씨의 위기 대처 제1법칙. 그만큼 정보에도 민감합니다. 대략적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뭐 아침 7시까지 문자가 오는 게 토탈 한 60개 정도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네. 그것도 신경 쓰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때는 묵음을 해놓고 자죠. 24시간 열려있는 세계 외환 시장은 시드니장을 시작으로 서울, 일본장, 싱가포르장, 그 다음으로 런던과 뉴욕장이 이어집니다. 일단 제가 뭐 집에 오는 시간이 한 뭐 8시, 9시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그때는 일단 런던 시장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TV 통해서는 런던 시장 정보,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선물 정보들, 상품 정보들, 그 다음에 또 그 브레이킹 뉴스라 해서 속보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얻을 수가 있고요. 한국 시간 11시 반이 되면 이제 뉴욕의 주식시장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뉴욕 주식시장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안에서 다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또다시 외환 시장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의 자리를 지켜왔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회사에서 트레이드를 하면서 거래하는 기본 단위가 1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11억 원 정도 지금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 100만 불, 200만 불이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억 원, 20억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딜할 때 그냥 개념 100만 불, 200만 불. 흔히 저희는 그냥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런 돈의 단위는 그냥 뭐 제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 그런 돈의 단위 이런 건 전혀 다르고요. 그냥 회사에서는 일할 때 쓰는 단위고 근데 하지만 제가 회사를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제 가끔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문할 때 가끔 저는 10원 단위도 봐요. 어떨 때는. 그렇다면 좋은 외환 딜러가 되기 위해 꼭 극복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레이딩 할 때 딜러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이면은 첫 번째가 탐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탐욕과 공포인데 이제 그 영어로 뭐 이제 greed, fear라 그러는데 탐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돈을 벌어보자, 좀 더 수익을 내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는데 그 탐욕이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 그 냈던 수익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탐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그 반대로 그 fear, 공포라는 게 있는데 공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가 딜을 할 때 그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딜을 하자마자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한 딜을 시작했을 경우에 약간의 그 손실을 보다가 다시 그게 이제 터닝하면서 그 수익을 내게 되는데 그 트레이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손실을 봤을 때 공포가 생기거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이러다 보면 더 손실이 커지는 게 아닐까 그런 공포심이 생겨요. 근데 그런 공포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절대 트레이드는 그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인근 씨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뭐 나가시면서 뭘 체크하시나요? 예, 아침에 이제 요새 워낙 이런 IT가 발달해가지고 뉴스 같은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짬짬이 뭐 뉴스 같은 거 좀 보고 회사 가서 봐도 되는데 미리 보면 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 안 하시면 좀 불안하세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좀 불안하죠. 직업병이죠. 혹자는 외환 딜러가 돈만 버는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사실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전문적인 외환 딜러의 중요성은 늘 얘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딜러는 직업이 없고 아무도 이걸 안 하면 환율인 것 자체에서 그냥 뭐 수출업체가 달러를 매도면 그냥 환율은 바로 곤두박질 칠 테고 그다음에 수입업체가 달러를 매면 바로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일단 외환 딜러라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외환 딜러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달러를 매수매도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러한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오늘도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총알을 장전합니다. 진검승부만이 살아있는 외환 시장에서 극단의 스트레스를 극단의 즐거움으로 즐기게 됐다는 김인근 씨.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뭐 슬픔도 있지만 기쁨 느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라는 곳에 나와서 물론 굉장히 치열하게 딜을, 그러니까 뭐 달러를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딜을 하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 하나 뭐 살아있는 좀 기쁨이라 해야 될까요?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 네.